네,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미증시는 은행권 우려가 완화돼가는 가운데서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업황 개선 기대감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는데요. 한편 전거래 우리 시장은 반도체 관련주들의 약세가 시장의 상승을 제한하면서 움직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 가져갈지 또 어떤 종목이 오르고 내릴지 전일 수급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매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전거래 2차전지 관련주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네, 전거래 우리 시장에서는 특별히 강세를 보인 섹터가 없이 2차전지 관련주들만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배터리 세부 지침이 발표가 될 예정이죠. 관련 기대감이 모이면서 전거래일 외국인들은 2차전지 관련주를 많이 담았습니다. 일단 삼성 SDI 그리고 EM플러스, 코스모 신소재까지 많이 담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EM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2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어서 기아 쪽으로도 외국인 쪽에서 많이 담았습니다. 전거래 자동차 관련주들 소폭 강한 흐름 이어졌던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 모두 다 주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EV9을 최초 공개한다고 밝힌 가운데 주가는 3%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LG전자 쪽으로도 외국인 쪽에서 담았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죠. 외국인 쪽에서 전거래일도 수급이 들어왔네요. 이어서 기관 쪽에서 담은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외국인 쪽에서는 일단 2차전지를 많이 담았다면 기관 쪽에서는 반대로 반도체 관련주를 많이 담았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DB하이텍, SK하이닉스 차례대로 이름을 올리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주가는 약세를 보였고요. 반대로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페미스 부분을 물적 분할한다는 이슈에 주가는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거래 우리 시장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사상 최대 손실을 냈다고 밝히면서 실망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하락했지만 기관 쪽에서는 이 두 종목을 담았습니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거래 우리 시장에는 리오프닝 관련 기대감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는데요. 아모레퍼시픽으로 기관 쪽에서 수급이 들어왔고요.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기관도 기아를 많이 담았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일단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DB하이텍까지 반도체 관련주를 많이 팔았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망감이 외국인 쪽에서 반영이 됐고요. 이어서 철강 관련주 포스코 홀딩스 쪽으로도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기도 했던 종목인데요. 최근 개인 쪽에서는 계속해서 포스코 홀딩스 담고 있는 가운데 전거래 외국인 쪽에서는 많은 매도 물량을 출회를 했습니다. 이어서 KT입니다. 차기 경영 인선과 관련해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최근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 매도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관 쪽에서 일단 KTNG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와의 대결에서 완승한 KTNG의 주가는 최근 주가 하락 중이지만 전거래일은 소폭의 반등 흐름 가져갔고요. 밑으로는 최근 주가 계속해서 많이 내려온 종목입니다. NC소프트 쪽으로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이어서 리튬 관련주 후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리튬 가격 하락으로 중국의 음극재 생산 공장이 가동 중단되면서 공급 축소 효과로 리튬 관련주들의 수혜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전거래 리튬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후성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주가는 20%대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관련해서 코스모 신소재 쪽으로 매도 물량 출회됐고요. 9거래일 연속으로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순매도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이버 쪽으로도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전거래일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이제는 시장의 우려가 은행권에서 금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서 나오기도 하는 상황인데요. 네이버의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코스피 상 특징주는 EM플러스입니다. 2차전지 전문가 강태경 대표이사를 신규로 선임하고 2차전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EM플러스는 전거래일 2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4거래일 연속의 상승 흐름 이어가는 가운데 전거래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에코프로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전거래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했던 가운데 잠시 조정 국면에 들어가나 싶었던 에코프로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에코프로의 주가는 전거래일 15%대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어서 리튬 관련주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전거래 리튬 관련주들 강세 속에서 하이드로 리튬 최근 상승 추세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 기대감으로 엔캠 쪽으로도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밑으로는 이오플로우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관련해서 독일 쪽에서 판매 중지 소송을 겪고 있는 종목이죠. 주가는 최근 상승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관련주 다우데이터 쪽으로도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들어왔네요. 이어서 기관 쪽에서 담은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관 쪽에서 일단 두산테스나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한다는 소식으로 관련 기대감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기도 했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두산테스나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주 신텍 쪽으로도 전거래일 기관 쪽에서 담았고요. 밑으로는 엔터 관련주 SM입니다. SM이 공개 매수가 끝난 이후 주가가 급락한 가운데 기관 쪽에서는 SM을 전거래일 많이 담았습니다. 밑으로는 2차전지 관련 기대감으로 첨보 그리고 이녹스 첨단소재 쪽으로 기관 쪽에서 수급이 들어왔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한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외국인 쪽에서는 일단 에코프로 BM 많이 팔았고요. 밑으로 에코프로 HN까지 팔았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전거래일 에코프로를 많이 담았지만 이 두 종목 쪽으로는 매도 물량을 출회했네요. 이어서 카나리아 바이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난소암 신약인 오레고 보막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전거래일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을 많이 출회했고요. 이어서 탈모 화장품 관련주 바이오니아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이녹스 첨단 소재 쪽으로도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 매도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관 쪽에서는 일단 에코프로를 많이 팔았고요. 에코프로 BM 쪽으로도 일단 팔았습니다. LB 인베스트먼트가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거래 코스닥 시장에서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상장한 첫날부터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관련 기대감으로 제이오 쪽으로도 기관 쪽에서는 매도 물량을 출회했고요. 밑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정진 명예회장이 인수합병을 언급한 뒤로 주가가 하락한 종목이죠. 전거래일도 주가는 하락하면서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출회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 특징주는 LB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전거래일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벤처 캐피탈 기업 LB 인베스트먼트는 공모가 5,100원을 상회한 6,500원에서 시초가를 형성한 뒤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도 함께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신규 상장 일정입니다. 차세대 면역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GI 이노베이션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이어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있는데요. K칩스법의 본회의 통과 여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서울 모빌리티 쇼가 오늘부터 개최가 됩니다. 미국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미국 쪽에서는 IRA 법안의 세부 지침이 발표가 되고요. 4분기 GDP 확정치도 발표가 되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